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창업업종 미디어 믹스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광고 퍼포먼스 1팀 한규태. 권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디어 믹스에 대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창업업종 하시는 분들께서 미디어 믹스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미디어 믹스는 일단 매체를 여러 개 섞어서 광고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검색 광고, 뭐 구글 배너 광고, 혹은 메타 광고, 뭐 네트워크 배너 광고 이런 식으로 같이 매체들을 믹스해서 미디어 믹스 말 그대로 믹스해서 하는 거를 말해요. 네, 이제 소영님께서 그러면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미디어 믹스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다양한 연령층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행동과 관심사를 분석해 폭넓은 타겟팅과 노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디어 믹스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각 매체별로 성과 지표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를 통해 광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광고 KPI와 맞는 최고의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광고가 더 효율적이고 어떤 소재가 더 적합한지 찾아서 광고 투자 대비 이익률, 즉 ROI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예산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한 곳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한다면 한 매체의 퍼포먼스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매체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고 광고 세팅을 수정하는 동안 다른 매체에서의 광고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광고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그 다양한 연령층에 노출 가능하다는 이유, 그리고 성과 분석에 용이하다, 그리고 효과적인 예산 분배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매체마다 그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다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메타는 보통 2030 유저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네. 뭐 4050, 60 세대분들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업종마다 뭐 창업이 많잖아요. 뭐 닭강정 창업도 있고 치킨집 창업도 있고 많은데. 이게 자사의 유형에 따라서 뭐 네이버가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메타가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한 가지 매체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매체를 병합해서 미디어 믹스를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뜻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창업업종이 미디어 믹스를 해야 하는 이유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네. 소영님께서 한번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광고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는 대부분 창업 업종을 하신다면 광고를 이용 중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서 상위 노출이랑 성과를 막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검색 광고를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매체 확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비롯해서 다양한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시각적인 요소가 증가해 광고하고자 하는 업체의 홍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와 더불어서 또 다른 콘텐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색 광고에서는 아무래도 한정된 이미지랑 영상, 어느 정도의 정보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뭐 영상이랑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메타 광고 혹은 배너 광고를 통해서 미디어 믹스를 통한 미디어 믹스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많은 DA 광고 그리고 메타 광고를 통해서 클릭수를 최대화하고 2차로 여기서 접근한 정보로 인해 검색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광고 전략을 짜는 게 창업 업종의 미디어 믹스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소영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가 아마 그 해보신 광고주분들께서는 다 이게 이해가 가실 텐데 좀 입찰가도 많이 높고 여러 동종업계의 그 업체들이랑 많이 경쟁이 돼요. SA 검색 특성상 다른 검색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업 검색하면은
정말 많잖아요. 네. 그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경쟁사에 비해서 더 약간 독보적인 소구점, 뭐 예를 들면 뭐 마진율이 뭐 60%가 넘는다, 뭐 이러한 소구점들을 활용해서 여기가 더 괜찮다 이런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만 하게 된다면 너무 경쟁력도 많고 이제 비용도 많이 두드러지기가 되고, 네네, 사실 그렇기 힘들죠. 때문에 네. 이제 뭐 시각적인 요소가 잘 되어 있는 DA 광고, 뭐 배너 광고 이런 걸 통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메타 광고라고 할 수 있죠. 네. 메타 광고 뭐 ADM 뭐 다 많긴 한데 이걸 통해서 이제 메타 광고는 일단 시각적 요소가 좀 잘 되어 있어요. 이미지 광고 그리고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일단 이 메타 광고의 특징은 독단적으로 노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검색 광고와 같이 다른 타사와 경쟁에 노출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자사만 독단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용자들이 이 광고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광고랑 하면 되고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 되고 ADN 광고를 통해서도 네. 이게 ADN이 CPC가 좀 저렴해요. 창업 업종상 특성이 약간 높은 입찰가잖아요. 네. 근데 ADN은 CPC가 많이 저렴해서 뭐 한 번 클릭당 뭐 30원에서 70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예산이 좀 부담되시는 광고주분들께서 많이 집행하시곤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그 자사의 소구점,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진율이 뭐 65% 이상, 네. 그리고 뭐 상권 보호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녹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음. 또 ADN에서 아까 그 세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A 광고랑 시너지 효과까지 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유는 이 ADN은 이 노출수에 극대화되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클릭도 많이 되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일단 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ADN으로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고 클릭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사를 알게 되니까 이제 SA 광고 네이버에서 뭐 닭강정 창업 검색했을 때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이러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 믹스를 하면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투자한 예산에 비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뜻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메타나 ADN은 노출 지면 자체가 네이버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확실히 DA 광고로 뭔가 브랜딩이나 자사 인식을 시킨 후에 유입을 네. 검색 광고에서 시키는 전략이 아마 미디어 믹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ADN이 저렴한 것도 있고 ADN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ADN을 통해서 직접적인 전환을 그 목적으로 하는 매체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노출수 극대화시켜서 시너지 효과, 사람들에게 자사를 알리기 위한 이런 광고이기 때문에 이 ADN에서 직접적인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편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SA 광고 저희가 일단 창업은 SA 광고가 좀 특화되어 있긴 한데 네. 이 SA 광고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창업에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전체적으로도 SA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이버 SA 같은 경우에는 PC 모바일 분리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아끼고 그룹별로 적합한 소재를 활용해서 효율적인 광고를 운영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특히 메인 세부 키워드 발굴과 확장을 통해서 그룹핑 작업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지역명 플러스 창업 그룹을 따로 파서 지역 세부 키워드별로 관리를 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있고요. 창업 업종의 SA는 키워드 입찰가가 대부분 높은 편이라서 가격 대비 클릭수랑 전환수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 관리도 되게 까다로운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키워드 발굴이 그만큼 더 중요한 업종이기도 하죠. 소비자 관점에서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명 플러스 키워드 혹은 자사명 플러스 키워드, 연령 플러스 키워드 등으로 키워드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업종의 SA가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세부 키워드 발굴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이 세부 키워드 발굴 확장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 DB 업종 모든 광고주분께서 공감하시는 건 창업 DB 이쪽은 너무 높아요. 입찰가가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처음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창업 하시는 분들 우리 집 치킨 창업이니까 치킨 창업 해야겠다 하고 네. 치킨 창업 등록하셨는데 뭐 1, 2 하니까 뭐 몇만 원 클릭당 뭐 4, 5만 원 나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 많이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방금 소영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뭐 연령 플러스 뭐 키워드 아니면은 뭐 지역명 키워드 이런 게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부산 고깃집 창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뭐 그냥 고깃집 창업 뭐 치킨집 창업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찾는 사람들이 없기는 한데 네. 그만큼 이체가가 매우 저렴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두 번 클릭 뭐 심하면 뭐 두세 번 클릭하면은 이제 광고가 오프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이런 광고가 많아서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은 광고주분이시다 하면은 이런 고깃집 창업, 치킨집 창업의 위주로 이 메인 키워드들로 광고를 하시기보다는 소영님께서 말씀하신 이 연령 플러스 키워드, 뭐 지역명 플러스 키워드 이런 광고 그룹을 하나 생성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뭐 네. 지역 키워드 아니면 뭐 연령대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지역 키워드에 해당하는 그룹에서는 뭐 경기도 뭐 치킨 창업 네. 아니면 뭐 서울 치킨 창업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보통 그 창업 업종 특성상 뭐 경기도에서만 창업이 가능하다 이런 건 솔직히 잘 없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검색하는 사람들은 일단 나는 경기도에서 거주하니까 여기에서 치킨 창업 검색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가가 낮고 또 정확하게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진성 고객일 확률이 더 커요. 맞아요. 그냥 치킨 창업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 세부적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더 고객분들이 전환으로 이루어질 그 문의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발굴하는 게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제 평균 입찰가를 내려서 네. 최대한 많은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맞아요. 확실히 그냥 치킨 창업을 검색했을 때랑 경기도 치킨 창업을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 페이지 수도 다른 게 치킨 창업은 진짜 한 10페이지까지 가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높아서 저희 자사가 노출이 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 경기도 치킨상 창업이라고 치면은 한 4페이지 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이러면 노출되는 확률도 높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세부적인 키워드다 보니까 문의량도 더 증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연령대별로도 뭐 20대 창업 네. 추천, 뭐 30대 창업 추천. 제가 실제로 지금 이 네. 키워드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키워드들인데 네. 이런 거를 좀 그 너무 높지 않은 입찰가로 설정을 여러 개 해두면 네. 거기서 가끔씩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효율이 좋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광고주분들께서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직접적인 고깃집 창업, 치킨집 창업 이런 게 더 효율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 쏟은 광고비 대비 네. 효율을 측정하는 게 저희 마케터가 할 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이 좀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면 이런 키워드들을 발굴하시는 거를 좀 주 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이거 키워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키워드와 더불어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소재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A/B 테스트 소재로 하자면 이제 A/B 테스트도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SA 광고 말고 이제 네. 소재 A/B 테스트는 아무래도 DA 광고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DA 광고를 통해서 이제 유입이 돼서 검색을 하게 된다면 전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소재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창업 업종이 월 매출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초기 자본이랑 지원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서 예비 가맹점주가 호킹될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소재를 제작해서 꾸준한 테스트를 진행한 후 가장 적합한 소재를 활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격 링크, 이제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가격 링크, 서브링크, 추가 제목 이런 확장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점 월 매출 뭐 땡땡원 이런 식으로 가격 링크를 설정해 두시면 예비 창업업주가 여기 가맹점이 이만큼이나 버네 하면서 이제 클릭을 할 수도 있고, 뭐 서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소개, 성공 스토리, 성공 포인트 이런 식으로 바로 랜딩 페이지 연결해서 자사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게끔 서브링크도 이제 설정이 가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추가 제목도 설정이 가능한데 자사의 프로모션 같은 걸 좀 강조를 하는 게 좋은 편이에요. 재주문율 몇 %, 단골 고객 몇 % 확보, 아니면은 N천만 원 파격 지원, 무이자 특별 대출 이런 홍보 문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재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홍보 문구가 좀 더 매력적인지, 아니면 어떤 문구가 조금 더 가맹업자들에게 더 혹할 만한 요소인 건지 계속 발굴을 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그 확장 소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소재가 DA 광고도 있긴 한데 SA 광고에서 일단 SA 광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기는 했거든요. 일단 SA 광고에서 저는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그 이용자분들께서 창업 광고를 치고 들어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창업했을 때 잘 될까? 이게 제일 그 궁금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월 매출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될까 하는 이 초기 자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업체를 한번 솔직히 창업하는데 솔직히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들잖아요. 네. 그래서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창업 광고를 보다 보면 뭐 월 매출이 뭐 1억 이상이고 1억 이상이고 뭐 초기 자본 뭐 3천만 원 가능 뭐 이런 좋은 소구점들 가지고 있는 업체들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그런데 이걸 확장 소재에 안 녹이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솔직히 광고를 지금 진행할 때 광고의 소구점을 가장 많이 녹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그냥 밑에 줄글로 표현한다고 해서 소구점을 녹여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냥 이런 가격 링크, 서브 링크로 바로 랜딩 페이지 연결되고 뭔가 보기 좋게 설정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눈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확장 소재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링크도 중요한데 네. 이 창업 문의를 서브링크로 할 수 있어요. 네. 동그랗게 생긴 서브링크인데 그걸 누르면 바로 손쉽게 문의로 다가갈 수 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사실 이거는 저희의 영역은 아니기는 한데 그 웹사이트에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잖아요, 이용자분들께서. 그러면은 그 문의 남기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문의 남기는 칸이 그 스크롤을 내릴 때 계속 안 따라다니는 사이트가 가끔 있거든요. 네. 그 창업 문의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게 문의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인사이트를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웹사이트 이 부분 수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끔씩 인사이트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저희 역량이 아니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는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SA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디어믹스니까 메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언급했듯이 메타 광고는 이미지나 영상 혹은 다양한 소재를 업로드할 수 있어서 유입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인데요.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브랜드 랜딩 페이지로 도달을 유도하고 노출과 도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창업 홍보 및
신규 가맹점 오픈 등의 확산 위주의 광고 집행에 효과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소재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자주 노출시켜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창업 홍보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 조건과 추천 이유를 상세히 적어놔서 접근성을 높이고 뭔가 창업 지원 내용을 강조하여 자사의 강점을 어필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광고 중에서 자사를 창업하는 이유가 돋보여야 경쟁력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저는 이제 가맹점주의 인터뷰를 활용해서 신뢰감을 확보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창업 광고를 볼 때 해당 영상이 가장 인상 깊기도 했고 확실히 가맹점주님의 얼굴이 노출되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것 같아서 만약에 창업 광고를 메타에서 하신다 하면은 꼭 한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타의 경우 2030 예비 창업주들의 전환 유도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2030 대상 창업 광고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광고가 메타가 2030이 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창업 광고주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4050, 60 세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왜 2030이 제일 많이 하는 메타에 노출을 시켜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30 분들도 많이 창업을 하세요. 네. 그것도 있고 메타 광고가 이게 나날이 갈수록 중년층 세대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만약에 메타 광고에서 2030은 별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게 연령대별 타겟팅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중년층에게만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메타 광고, DA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소재잖아요. 네. 아무래도 소재에 특화되어 있는 매체이기도 해서 네. 그 소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영상 광고를 통해 신뢰성을 하는 건데 아마 그 광고주분들께서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그 가맹점 사장님들의 인터뷰 네. 매출 얼마나 나오세요 이런 인터뷰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실제 점주님의 인터뷰를 통해 보여주면서 이게 너무 과장된 게 아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럼 한번 문의해볼까? 라고 해서 이 신뢰성을 얻고 문의까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네. 이게 소재 A/B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이 얼마나 잘 효과가 좋은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네. 왜냐면 저희는 모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보고 클릭률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동영상 하나만 가지고 하면 그게 이 클릭률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동영상을 제작해서 네. 소재 A/B 테스트를 한 후에 이 트래픽 캠페인으로 소재 A/B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더 효과적인 소재를 선정한 후에 네. 그 소재에 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을 하면 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행했을 때. 맞아요. 이게 동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생동감을 무시를 할 수 없는 게 그냥 매장이 깔끔하고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걸 이미지로 그냥 찍어놨을 때랑 뭔가 막 소리도 있고 막 이렇게 웅성웅성대는 사운드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저는 만약에 영상 광고를 활용하시고 싶다 하면은 메타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메타 광고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메타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은 구글도 있죠. 네. 구글 DA 광고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구글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매체에서 노출이 가능해서 유튜브 시청 유저의 리타겟팅 모수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더불어서 구글 DA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여러 개 등록 가능해서 A/B 테스트에 유용하고 특히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자동 리사이즈 기능을 활용하면 홍보가 되게 유용하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매체입니다. 배너 광고는 이미지 형태가 주이기 때문에 결국 소재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일 이미지에 자사의 장점과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명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창업 비용이나 경쟁력 등의 사진 한 장에 큰 강조점만 밑에다 강조를 해둔다면 이미지 형태가 되게 눈에 띄게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재를 제작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그 계속 아까 메타에서도 말씀드린 얘기지만 DA 광고는 즉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재에 신경 쓰지 않을 거면 솔직히 SA 광고가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기는 해서 DA 광고에 얼마나 많은 소구점을 담을 수 있냐,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자동 리사이징 기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소재 등록에 일단 용이하고 A/B 테스트도 같이 용이하겠죠.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A/B 테스트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초기 비용 아니면 월 매출 이러한 소구점들을 명시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네. 창업 업종 특성상 그 월 매출을 수치화시켜서 뭐 정확히 뭐 7,6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수치화로 표현을 하면 더 신뢰성이 올라가거든요. 네. 사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이커머스는 솔직히 얼마 안 하고 10,000원, 20,000원 뭐 비싸봤자 뭐 몇십만 원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창업은 한 번 집행하려면 기본 최소 뭐 몇천만 원, 몇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한두 번 보고 그거를 바로 문의에 남기지 않아요. 네. 근데 DA 광고의 특징, 많은 노출, 클릭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킬 수 있고 또 유튜브 시청 유저 리타게팅 모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 관심을 가지거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반응형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 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더 계속 독단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네. 하면은 이제 아무리 창업 업종상 바로 문의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또 그 문의를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 배너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뭐 문의하기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그거를 맞아요. 만들 수가 있어요, 버튼을. 그래서 뭐 문의하기 혹은 뭐 더 알아보기, 뭐 다른 정보가 궁금하다면 이런 식으로 그 버튼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서 다양한 소재 테스트 하시면서 효과적인 소재를 발굴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문의하기 그 메타에도 바로 문의하기 버튼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약간 허수가 좀 많기는 해요. 허수가 좀 많아서 약간 그 광고주분님께서 이거 허수가 너무 많다 들어가 보니까 네. 뭐 번호도 안 남겨져 있고 뭐 네. 이렇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마케터와 같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럼 그 비중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은 트래픽 캠페인을 더 높이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네이버 SA 광고 그리고 메타 광고 그리고 구글 광고, 구글 배너 광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DA 광고가 노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클릭수를 최대화 하고 2차로 이제 이 배너 광고를 통해서 배너 광고를 통해서 클릭수가 최대화시키고 여기서 이제 들어온 유입을 검색 광고를 통해서 전환을 네네. 일으키는 것이 뭔가 창업의 미디어 믹스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뭐 네이버 SA 플러스 메타를 통한 미디어 믹스 아니면 네이버 SA 플러스 구글 DA를 통한 미디어 믹스가 창업 업종에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고 효과적인 광고가 가능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창업 광고주님께서는 그 네이버 SA만 진행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하기도 쉽고 메타, 구글 광고 이런 건 사실 좀 복잡하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쓰신다 하시면은 저희가 그 광고주님의 KPI를 확인해서 네. 그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아까 말씀드린 ADN 광고 이런 네.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광고주님께서 그 PSD 파일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리사이징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제작은 네, 저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 믹스를 좀 꺼려하시는 이유가 진짜 여러 광고 매체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뭔가 예산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셔서 미디어 믹스를 선뜻 시도하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이나 광고 목적에 따라서 미디어 믹스는 저희끼리 이제 뭐 광고 상담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필요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이쪽 번호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창업뿐만 아니라 미디어 믹스의 모든 업종에 있어서 광고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그 창업업종 미디어 믹스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네. 혹시 그 궁금하신 점이나 뭐 상담을 요청하실 것이 있으시면 네, 뭐 언제든지 그 지금 여기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되고 맞아요. 저희 측에 문의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쪽으로 그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따로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